로마 시대의 수사학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로마 그러면 가장 유명한 수사학자는 키케로. 키케로는 로마의 위대한 연설가, 정치가, 철학자였습니다. 네. 이 키게로가 이제 수사학을 체계화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설론이라는 책을 이제 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키게로가 연설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연설가는 본질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인품 나오죠. 인품은 뭐예요? 에토스를 말하는 거죠. 자기 주장, 논리, 이건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키게로는 이제 발화와 구성을 되게 중요시 했어요. 발화는 말을 터뜨리는 거, 시작점, 출발점, 어떤 주제, 토픽,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발화예요. 그리고 구성, 그걸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A, B, C가 아니라 왜 여기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책 인용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언제 제시할까, 이 구성을 타이트하게 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와, 책 얘기도 나왔다가, 와, 뭐 도덕적인 얘기도 나왔다가, 목사님의 경험 이야기도 나왔다가, 와, 시사적인 이야기도 나왔다가, 성경적인 이야기도 나왔다가, 이래야 되는데 구성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오늘도 계시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만 구성해 놓으면 성도들이 성경을 덮고 교회도 덮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구성이 필요하네. 성경 이야기를 성경으로만 풀지 말고, 요즘에 제가 신문을 받아서 보는데 신문의 일면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빨려들게 만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좀 말할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풀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창세기 1장입니다. 자, 레위기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예, 책 피라니까 왜 졸고 있어? 목사님이 졸게 해놓고 예,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 키게로는 그래서 스킬과 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것은 그냥 말 잘하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스킬, 어떤 기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무술하는 사람이 막 연마하는 것처럼 막 팔을 단단하게 여기서 막 부딪히고 벽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하는 것처럼 무술을 해서 팔을 막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계속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피치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숨 차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은 발성을 하잖아요. 발성을 해서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인보다 더 소리가 길게 나오고 더 크게도 나오고 더 얇게도 나오게 만들고, 이런 거. 우리 예나 간사님 찬양이 오늘 그러했나요? 대답이 없네요. 대답이 없어요. 네네. 이게 바로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드백. 피드백이 바로바로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게로도 역시 윤리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는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키게로 연설론의 연설가의 도덕적 성품은 그의 연설의 설득력을 좌우한다. 예. 그래서 뭐가 좌우하냐? 성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퀸틸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여기 수사학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퀸틸리아누스입니다. 네. 퀸틸리아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대 로마에서 수사학자, 교육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것은 훌륭한 연설가의 교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퀸틸리아누스.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연설가의 기질에서 첫 번째는 뭐냐? 기술적인 능력. 그러니까 말을 풀어내는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품성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자, 여기 광범위한 지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퀸틸리아누스가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앞서서도 기술에 대해서, 기법에도 키게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품성, 이거 스토아 철학에서도 수사학에서 나왔어요. 근데 새로운 한 가지가 뭐예요? 광범위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지식이 전달이 잘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책을 많이 읽어야 뭔가 지식도 나오고 전달력도 생기고 컨텐츠도 생기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하려면 제가 설교 코칭할 때,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책을 빨리 선정해라. 월요일 날 주석을 하나 빨리 선정을 해라. 레위기를 하면 레위기 주석 중에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선택을 해라. 그리고 성막에 대한 가장 좋은 책 한 가지를 선택을 해라. 네. 그래서 성막 강학종 목사님이 자신이 쓴 그 성막을 읽고 최근에 나온 열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자기 책보다 더 탁월한 성막의 책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그런 책 하나를 선정해서 내가 읽어볼 때 다른 사람이 연구한 한 권의 책은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15년치라는 거예요. 15년치. 오늘 오후에 우리 천한필 목사님 2단 특강 책 이제 하는데 이제 밥 먹고 나서 좀 끌러 놓을 테니까 저작가로 특별히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안 사는 분은 또 2단으로 정제가 될 수 있다. 그걸 아시고 여기서 이제 명단 또 달라 그럴 거예요. 현장 참석한 사람들 명단을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지식적으로 2단성이 있는가? 여러분 판명해서 또 합신의 2대 위에 올릴 수 있어요, 저분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책 한 권은 한 사람의 15년의 지식과 경험이 들어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왜 읽고 사야 되는가?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는 것은 엄청난 이득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책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아내가 우리 집에 또 책이 쌓이는군요. 이렇게 하는데 책이 쌓여도 괜찮아. 왜? 왜냐면 그 책이 쌓이면 제가 이렇게 세미나하고 뭐 이렇게 강의하면 책 이상의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뭐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만 보내나요? 보통 여러분들 1,000,000원씩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대답이 없어요. 보통 그 지식의 그 경험에 그걸 인정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1,000,000원씩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네. 주여. 네. 그래서 이게 다 상세가 된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딱 아는 것은 굉장한 노하우고 그거는 소득이 된다. 한 의사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무릎을 탁 쳐서 무릎이 탁 움직이면서 나았어요. 근데 $35를 딱 찰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한 번 쳤는데 뭐 35불이나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걸 치는 것은 얼마 아니지만 어디를 쳐야 될지를 안 것은 제 평생 걸려서 배운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35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치던가 자기가 못 고치니까 의사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되느냐, 어떠한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책을 통한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펼쳐낼 수 있는 것처럼 말과 글도 지식,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책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광범위한 지식을 내가 추구하고 있느냐, 그냥 설교를 위해서 성경 본문을 짜내서 2단으로 가느냐. 여러분 너무 특이한 건 2단으로 가요. 2단. 너무 딱딱 맞는 건 2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자들이, 다양한 신학자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내가 뇌에 대해서 얘기하면 뇌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환경에 대해서 환경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좀 참고하고 인용해서 우리가 전달을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 환경은 이거야, 그래서 환경을 파탄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